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식 투자 세 번째 강의네요. 오늘 전체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꼭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오래된 투자 전략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그 오래된 투자 전략이 왜 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미니 주식이라는 주식과는 조금 다른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미니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통한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걸 세 번째 항목에서 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가 예측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래된 투자 전략 한 가지를 알아볼게요. 사실 이게 왜 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이 투자 전략을 아주 성실하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만 있다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조건에 맞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 첫 번째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경영하고, 세 번째로 미래의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이 싼 그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요 투자 전략은 단순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과 함께 약 6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를 달성한 찰리 먼거의 투자 전략이에요. 찰리 먼거가 직접 본인이 이 조건을 가지고 이 기준으로 내가 보유할 기업을 선정을 하고, 나는 오직 이 방법만으로만 아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찰리 먼거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이 찰리 먼거의 개인 자산이 아닌 찰리 먼거가 운영하는 펀드 혹은 운영하는 투자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왔던 게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찰리 먼거가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똑같이만 잘 구사할 수 있다면 찰리 먼거만큼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이 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주식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미니 주식이 뭐냐면 오직 배당을 받을 권리만 있는 미니 주식이라는 가상의 상품을 생각해 봅시다. 이 미니 주식은 그리고 이 미니 주식은 이 상품을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사고 나면 거래할 권리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미니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미니 주식을 그냥 일반적인 주식과 비교를 해본다면 주식의 가치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 미니 주식이 가진 모든 가치를 다 지니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권리들도 여러 가지 더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주식의 가치가 미니 주식의 가치보다 크겠죠. 결론적으로 이 미니 주식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이 미니 주식의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가치가 계산된다면 주식의 최소 가치는 그 가치보다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니 주식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서 미니 주식의 적정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앞으로 배당으로 얻을 현금만이 이 미니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겠죠. 왜냐하면 미니 주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오로지 배당받는 권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판매도 불가능하니까 시세 차익 같은 것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배당만으로 앞으로 받을 배당만이 이 미니 주식의 경제적인 가치인데,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으면 이 적정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업의 경영자가 정직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 현금을 모두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가정은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이런 회사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온전히 100% 최우선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당연히 횡령을 하거나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그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주주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 혹은 다른 주체의 이익을 조금 더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꼭 필요해요. 참고로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앞으로 벌어들일 잉여 현금의 양입니다. 요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그 회사가 벌어들일 잉여 현금의 양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왜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예측을 높은 확률로 본인의 예측이 맞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측은 어떤 특정 값, 아주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가 있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잉여 현금을 벌 것이다 라는 그 최소한의 값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미니 주식의 적정가는 해당 기업이 벌어들일 잉여 현금의 양의 현재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당장 1,000원이 있는 거는 가치가 1,0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뒤 혹은 10년 뒤에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1,000원을 갖고 있는 것과는 가치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 짜장면을 6,000원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10년 뒤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보통의 경우 물가가 상승을 해서 짜장면이 12,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1,000원은 지금 1,000원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일 잉여 현금이 앞으로 미래에 쭉 있을 텐데, 그것의 현재 가치, 조금 더 할인을 시킨 그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게 이제 그 기업 통째로 가지고 있었을 때의 가치, 이제 경쟁의 가치겠죠. 그걸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 주식 하나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미니 주식이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적인 가치만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추정이 가능하겠죠, 적정가가. 그러면 이렇게 미니 주식의 적정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실제 주식을 사면은, 미니 주식은 주식보다 더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은 미니 주식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훨씬 낮은 가격에 이 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면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500원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사는 것과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쉽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조건에 맞는 주식을 보유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은 여기서 말씀드린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경영을 하고 미래의 잉여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이 싼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주식을 보유했을 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겠죠. 왜냐면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후에 제가 설명한 논리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하나라도 없으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논리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정들이 깨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서 알아본 조건에 맞는 주식을 보유를 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식의 가격이 변동이 있겠죠. 그럼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도 올 텐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했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 조건에 맞는 다른 주식이 있는데 그게 더 저렴한 상태가 된다면 그 더 저렴해진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을 조금씩 높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찰리먼거는 비율 조정 없이 같은 기업을 그냥 저렴해질 때마다 계속 삽니다. 그래서 뭐 매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찰리먼거의 수익률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오랫동안 저렴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면은 500원이 여기 앞서 봤듯이 500원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사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500원이 아니라 800원 정도의 1000원짜리 지폐를 사는 것과 같아지니까 손해겠죠.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500원이 400원이 되고 300원이 돼서 300원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사는 상황이 오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주식이 가격이 오랫동안 저렴하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보유한 가격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높아지는 걸 보통 선호를 하죠. 물론 시세 차익으로 당장 팔 의도가 있다면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오랫동안 저렴한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언제까지 그러면 이 저렴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전부 살 때까지 본인이 그냥 그 회사의 100% 오너가 될 때까지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물론 이런 일은 거의 아주 드물 확률로 일어나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500원이 1000원으로 500원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더 이상 500원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900원 혹은 990원 정도에 사는 상황밖에 오지 않을 거예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오랫동안 저렴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앞서 알아본 조건에 맞는 주식이 하나 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싸게 사야 된다, 싸다는 조건에 위배되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때. 그래서 뭐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런 조건에 맞는 기업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겠죠. 워렌 버핏도 오랫동안 투자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이 너무나도 과열이 돼서 본인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자가 매우 유능하고 정직한 그 조건에 맞지만
그런 회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싼 주식이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싼 주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간은 사실 좋지 않겠죠. 아주 저렴한 것들이 널리고 널렸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예측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더 싸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이 낮아질 거예요. 아니, 공급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가격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은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500원으로 1000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가치를 다 알아본다면 앞서 계산한 미니 주식의 적정가에 도착하겠죠. 최소한 거기까지는 도착을 할 겁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시장은 꼭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평생 적정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회사의 실제 경제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대부분이 알아보지 못하고 극소수만 알아보고 있다면 평생 적정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정가지 앞에서 알아봤듯이 적정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가 있죠. 왜냐? 배당만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싼 가격에 1000원짜리 지폐를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높은 배당률을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주가 예측은 이전 강의 영상에서는 주가 예측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메커니즘상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이 조건에 맞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경영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이 싼 기업을 높은 정확도로 잘 찾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그게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주가를 통해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적으로 주식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방식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금액, 투자 이제 자산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그 방식으로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이유는 본인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수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건에 맞는 주식을 어떻게 찾냐,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